당신이 지금 힘든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주변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 본성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습니다. 특정 유형의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마치 독처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당신의 친구처럼, 가족처럼, 동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의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행복의 첫걸음이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쇼펜하우어가 분류한 6가지 유형의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둘째, 왜 당신이 지금까지 이들을 알아채지 못했는지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됩니다. 셋째, 이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당신 주변 사람들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거나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진실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60년 평생을 거의 혼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습니다. 왜 친구도 없이 혼자 사나? 왜 사교 모임에도 안 나가나?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파티에 가고, 모임에 참석하고,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아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수록 그의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그의 생각이 흐려지고, 그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결정했습니다. 나는 혼자 살겠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쇼펜하우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 저서들을 썼습니다. 혼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이유가 정말 여러분 자신 때문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가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괜찮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집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의욕이 사라집니다. 꿈을 꾸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의 조언에 불안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신적 흡혈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피를 빨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의 희망을, 당신의 자신감을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당신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천히 조금씩 빨아먹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조금, 일주일에 조금. 그러다 1년 후, 5년 후, 당신은 완전히 텅 빈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추우면 서로 모여야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린다. 그래서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가시가 너무 길어서 어떤 거리에서도 당신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피해야 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 헤어지고 나면 왠지 모르게 우울해지는 사람.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6가지 유형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6가지 유형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에너지 흡혈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들을 감정적 기생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불평합니다. 항상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와서 하소연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번, 계속, 끝없이. 처음에는 당신도 도와주려고 합니다. 괜찮아, 내가 들어줄게, 힘내,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하지만 당신이 아무리 위로하고 조언해도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또 같은 문제로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심을, 당신의 에너지를 원하는 것이다.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이용합니다. 당신과 대화한 후 그들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쳐 있습니다. 마치 마라톤을 뛴 것처럼 기진맥진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독 부리는 자입니다. 이들은 더 교묘합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당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묘하게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너는 그렇게는 못할 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 성격에 그게 맞겠어? 겉으로는 조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자신감을 무너뜨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들을 위장된 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친구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성공하면 그들의 실패가 더욱 도드라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조종자입니다. 이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들은 당신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죄책감을 이용합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하니?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종자는 당신의 양심을 무기로 삼는다. 그리고 당신은 그 무기로 자신을 상처 입힌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항상 미안합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과하게 됩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왜 내가 저렇게 했지? 네 번째 유형은 거울 없는 자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특징은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 중심입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해도 나는 더 힘들어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기쁘다고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다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 자신의 욕구와 감정만 존재한다. 이들과 관계를 맺으면 당신은 항상 외롭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혼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경계 침범자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아니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싫어 라고 하면 그들은 왜, 한 번만, 부탁이야 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당신이 거절하면 기분 나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결국 예 라고 말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는다. 닐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당신의 욕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욕구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점점 당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이것이 가장 위험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형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수잔 슬크 교수는 30년간 유독한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자신의 에너지 중 60%를 유독한 사람들에게 소비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60%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 중 절반 이상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에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모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김 교수는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당신 주변에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92%가 예,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계획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8%만 예, 라고 답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김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유독한 관계를 끊는 것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다. 죄책감을 느낀다. 그래서 계속 참는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유독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 그리고 자기 보호는 최우선 의무다. 연세대 정신의학과 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유독한 관계를 끊은 사람들은 평균 3개월 안에 삶의 만족도가 47% 증가했다고 합니다. 단지 한 사람을 멀리했을 뿐인데 삶의 거의 절반이 나아진 것입니다. 고려대 사회학과 최 교수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해석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의 가치는 사람을 싫어하라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완전히 혼자 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을 거부했을 뿐입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100명의 가짜 친구보다 낫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가짜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낫다. 현대 신경과학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MIT 신경과학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유독한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즉, 유독한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면 말 그대로 당신의 뇌가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섯 번째 유형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유형을 가장 마지막에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유형이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유형은 착한 가면을 쓴 자입니다. 닐은 겉으로는 완벽하게 좋은 사람입니다. 친절하고 배려심 있고 희생적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들을 가장 교묘한 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를 해칠 리 없어. 하지만 당신의 삶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를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세 가지 신호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세 가지 신호는 너무 미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칩니다. 힌트만 드리자면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의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이 느끼는 어떤 감정? 그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영상 초반에 쇼펜하우어가 의도적으로 혼자 살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지만 그는 그렇게 해서 위대한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는 유독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가 그에게 집중력을, 창의력을, 평화를 주었습니다. 유독한 사람들을 멀리하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첫 번째 변화는 에너지 회복입니다.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에너지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로 당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명확성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맑아집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 당신의 판단을 흐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자신감입니다.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변화는 진정한 관계입니다. 나쁜 사람들을 멀리하면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좋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6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지만 아직 6번째 유형의 3가지 신호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들과의 관계를 끊을 것인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6번째 유형의 3가지 미묘한 신호를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관계 정리 5단계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6번째 유형의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이 그들과 함께 있은 후 느끼는 미묘한 불편함입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전에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서 당신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 사람과 만난 후 기분이 어떤지 적어보세요. 기분이 좋아진다. 기분이 나빠진다. 변화 없다. 솔직하게 적으세요. 둘째,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관찰하세요. 누구를 만난 후 에너지가 빠지는지, 누구를 만난 후 에너지가 생기는지 메모하세요. 패턴이 보일 것입니다. 셋째,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나는 유형의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라고 적어보세요. 익명으로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공개될 6번째 유형의 3가지 신호와 관계 정리 방법,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누군가와의 관계가 불편할 때마다 다시 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명확성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고통이 아니다. 고독은 자유다.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진짜 고독이다. 여러분은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외로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혼자이지만 평화로운 자유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알림을 켜두시고 이번 주 동안 관찰을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통찰로 만나요. 여러분의 유독한 관계로부터의 해방과 진정한 평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